오르낭의 매장은 19세기 중반 리얼리즘의 선두주자 귀스타프 꾸르베의 대표 작품입니다. 1950년 귀스타프 꾸르베는 파리의 살롱 전시에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거대한 유화작품을 선보입니다. 오르낭은 꾸르베가 태어난 작은 마을로 이 장례식은 작가의 큰삼촌의 장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망자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측에 어두침침한 옷을 입은 여성들과 중앙에 반원을 그리며 서 있는 남성들, 그리고 좌측 성직자들이 매장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 중 목사가 장례 절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붉은 옷을 입은 장례 보조사는 무심하게 다음 절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고 좌측의 운구인들은 망자의 관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몇몇의 여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표정에 별다른 감흥은 없어 보입니다. 인물들은 목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기보다는 저마다 딴청을 부리고 시선도 제각각이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산만해 보입니다. 심지어 앞에 개 한 마리도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구름이 뒤덮인 하늘 아래 척박하게 펼쳐진 절벽은 황량한 느낌을 가중시킵니다. 이렇게 지루한 장례 절차를 묵묵히 참고 있는 이 50여 명의 사람들을 도대체 작가는 왜 이렇게도 큰 캔버스에 그려야만 했던 걸까요? 오르낭의 매장과 같은 기념비적 크기는 당시 미술계에서 을의 종교화나 역사화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이 거대한 그림은 당시 비평가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감상자로 하여금 이 작품을 바로 눈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캔버스의 수평선을 따라 굽이치듯 일렬로 쭉 늘어선 엄청난 크기의 평범한 검은 형체들이 관람자들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쪽의 어두운 구덩이는 아찔하게 바로 관람자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 관객들은 무엇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스타프 꾸르베는 인물들의 얼굴을 초상화처럼 정확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꾸르베의 아버지와 누이들, 그리고 망자의 자손과 친척들이라고 합니다. 모두 인위적인 포즈를 취하지 않고 꾸밈 없는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듬성듬성 사용한 밝은 색감은 그들의 어두운 옷과 대비를 이루면서 작가가 전체적인 톤과 구성을 조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웅주의적인, 숭고한, 감정적으로 격앙된 죽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루한 일상 속 현실과 평범한 죽음이 전부이죠. 낭만주의의 과장된 표현과 달리 리얼리즘은 일상의 단조로운 흐름에서 마주치는 인생의 한 장면을 포착합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은 신분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평등하게 찾아오는 법이죠. 1857년 미술사가 챔플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마을의 장례식은 곧 다른 모든 마을의 장례식으로 다시 재생산된다. 귀스타프 꾸르베는 평범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1849년 귀스타프 꾸르베는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르낭의 매장과 같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충격적이게도 찢어지고 기워진 옷을 입고 있는 돌을 캐고 있는 두 명의 노동자입니다. 시꺼먼 맨손으로 쟁기를 움켜쥐고 힘겹게 돌을 캐는 중년의 남성과 바구니 속 가득한 돌의 무게를 겨우겨우 견뎌내며 위태롭게 서 있는 소녀는 당시의 노동자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밋밋한 회색과 갈색의 어두운 톤은 이 두 사람의 우울한 감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실 돌 캐는 사람과 같은 노동자 계급은 당시 사회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19세기 산업화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자본가, 즉 부르주아즈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진보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카를 막스는 1848년 더 코뮤니스트 매니페스토에서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자본주의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당시 억압받던 노동자들이 바로 주인이 되고 힘을 갖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하층민들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에 동요했습니다. 당시 꾸르베도 사회주의 사상에 동요했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소시민들을 거대한 캠퍼스에 그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르낭의 매장과 돌 깨는 사람들이 그려졌던 1848년 프랑스는 혁명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왕정과 귀족의 계급을 전복시켰던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는 달리 1848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자본가들에게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자본의 분배를 요구하기 위해 이루어졌죠. 이 두 그림은 1848년 혁명 바로 다음 해인 1849년 제작되었고 당시 유럽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달합니다. 혁명은 실제로 귀족, 평민 가리지 않고 프랑스의 모든 남성들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꾸르베는 1950년 개최된 살롱 전시에 오르낭의 매장을 출품함으로써 단번에 유명세를 얻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오르낭의 매장은 프랑스 회화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신화화된 역사적 이야기를 재현하기 위해 전문 배우를 모델로 사용하는 관례가 만연해 있었는데 꾸르베는 당당하게 나는 장례식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렸다 라고 말했죠. 비평가와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독한 비난으로 응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미 시적이고 고상한 그림에 익숙했던 살롱 관람객들은 이 그림을 저속하고 못생겼다고 폄하했습니다. 오르낭의 매장에서 보여진 소름 끼치도록 사실적인 묘사는 꾸르베를 고의적으로 못생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결국 대중은 새로운 사실주의 접근 방식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낭만주의 회화의 사치스럽고 과도한 판타지에 대한 인기는 점차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느글거리는 생크림 케이크보다는 담백한 바게트 빵을 좋아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르낭의 매장을 선보이고 난 20여 년 뒤 꾸르베는 이 그림은 아무 가치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꾸르베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신화적 소재나 종교화를 그리지 않은 진정한 모더니스트였습니다. 환상과 허구를 재현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비록 남루하고 초라한 현실이지만 실제로 그가 보고 겪은 것만 화폭에 담았죠. 꾸르베가 생각한 미술이란 눈앞에 있는 실제의 재현이었던 것입니다. 귀스타프 꾸르베의 리얼리즘 사상은 훗날 많은 모더니즘 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가 말했던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